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꽃에도 이름이 있고 바람에도 이름이 있고 구름에도 이름이 있고 별에도 이름이 있네. 비에도 강에도 계절에도 사랑에도 슬픔에도 바다에도 신에게도 이름이 있네. 세상의 온 모두에게 이름이 있네. 살아서 부르던 이름 누가 지웠나? 누가 죽음으로 그 이름을 지웠나? 이름이 없으니 어느 입술에도 묻을 수 없고 어느 가슴에도 묻을 수 없네. 발자국 없는 발음으로 허공에서 우네. 떠나지 못한 눈빛만 남아서 허공에서 우네. 이름 가리면 슬픔이 가려지나? 이름 지으면 죽음이 지워지나? 살아서 빛나던 이름 그 온기 식지 말라고. 죽음으로 죽음을 덮지 말라고. 살아남아 부끄럽게 꽃잎 하나 던지며 우네. 살아남아 억울하게 당신 이름 부르며 우네. 김광석의 너무 슬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작사가 류군 시인의 이태원 참사 헌정시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1월에 개봉한 한국영화 고속도로 가족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2만 원만 빌려주시겠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텐트 집을 치고 밤하늘에 달을 조명 삼아 살고 있는 기우와 가족들은 다시 마주칠 일 없는 휴게소 방문객들에게 돈을 빌려 캠핑하듯 유량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미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영선과 다른 휴게소에서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인생을 놀이처럼 삶은 여행처럼 살아가던 고속도로 가족과 그들이 신경 쓰이는 영선이 두 번의 우연한 만남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이어지고 맙니다. 먼저 가수 장민호가 부르는 사랑 너였니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내게 왔어. 소나기처럼 왔어. 그리고는 내 가슴 적셨어. 갑자기 내게 왔어. 한 줄기 별빛 되어. 그리고는 내 가슴 뛰게 했어.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이 마음. 도대체 나 지금 왜 이러는 걸까? 사랑 너였니? 내 가슴 뛰게 만든 게. 사랑 너였니? 나 눈물 나게 하는 게. 빗물보다 별빛보다 나를 흠뻑 적신 게. 사랑 너였니? 나의 참 사랑아. 어린아이처럼
도대체 나 지금 왜 이러는 걸까? 사랑 너였니 내 가슴 뛰게 만든 게. 사랑 너였니 나 눈물 나게 하는 게. 빗물보다 별빛보다 나를 흠뻑 적신 게. 사랑 너였니 나의 참 사랑아. 사랑 너였니 내 가슴 뛰게 만든 게. 사랑 너였니 나 눈물 나게 하는 게. 빗물보다 별빛보다 나를 흠뻑 적신 게. 사랑 너였니 나의 참 사랑아. 엄마와 아빠, 딸과 아들 네 가족이 배낭을 메고 바닷가와 농촌, 도로와 철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빠른 차량들이 달리는 고속도로의 갓길을 걸어서 휴게소에 자리를 잡은 가족은 휴식을 취하고 떠나려는 차량들을 유심히 살펴보다 아빠 기우가 다가가서는 휴게소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기름값 2만 원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딸 은희와 아들 태기가 손을 잡고 다가와 앓는 소리를 하게 되면 치근한 마음에 지갑을 열게 되고, 그렇게 얻게 된 2만 원으로 휴게소 식당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는 내 가족은 휴게소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합니다. 아내 지숙은 이젠 어떡하지라며 걱정을 하지만 기우는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과 알콩달콩 농담을 하며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휴게소 관리 직원이 빨리 텐트를 치우라는 말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머리를 감고 세면을 하고는 아침은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넷이서 때우고, 아들 태기는 놀이터에서 엄마 지숙과 함께 놀고 있고, 아빠 기우는 또다시 2만 원 국어를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잘 속지 않습니다. 배가 고팠던 딸 은희가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마시는데 이를 지켜보던 영선이 밥을 먹으면서도 식당 안을 쳐다보는 은희를 바라보다가 주차장으로 가서 차 문을 여는 순간 기우가 다가와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뒤이어 아내 지숙과 딸 은희, 아들 태기까지 모두 쪼로로 다가오는데 은희를 알아본 영선은 선뜻 2만 원을 빌려주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5만 원 지폐를 꺼내 딸 은희에게 내밀며 받으라고 하는데 처음엔 거부하지만 은희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꼭 갚겠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자 영선은 명함을 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기우 가족은 오랜만에 왕돈가스와 국밥으로 포식을 하며 그날 저녁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침 하늘은 큰 보름달과 축제의 불꽃놀이가 울려 퍼지는데 정작 영선의 차에는 연료 부족 경고가 뜨면서 깜빡입니다. 가수 윤하가 부릅니다. 기다리다.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1000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그 이름 한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나 언제쯤 그댈 편하게 볼까요? 언제쯤 이 욕심 다 버릴까요?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 꺼낼 수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되어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그댈 위해 아끼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죠. 나는 그대만 그대가 아니면 혼자인 게 더 편한 나라. 또 어제처럼 이곳에서 기다리는 나예요. 다음날 어제처럼 휴게소 관리자가 텐트를 치우라고 잠을 깨우고 신랑이 끝에 텐트가 부러지자 이젠 다른 휴게소로 옮겨야겠다면서 짐을 정리합니다. 막내인 4살 태기가 다리가 아파 이젠 걸어가기 싫다고 징징대자 누나 은희가 사탕을 주고 달래 네 가족은 다음 휴게소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영선은 중고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폐업한 가게의 직기들을 싼 값에 매입해 닦고 수리하여 재판매하는데 제법 단골도 있고 남편 도안과 함께 성실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동생 부부와 직원이 함께 즐겁게 회식도 하며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고는 있지만
영선의 마음 한구석에는 응어리를 안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피 같은 아들을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건으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 시각 길을 걸어가는 네 가족은 점점 지쳐만 가고 아내 지숙은 설상가상 임신 중이어서 더욱 힘이 들지만 운이가 대신 짐을 들어주고는 서로 격려하면서 걸음을 재촉합니다. 저녁이 되어 공사가 중단된 폐건물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기우 가족은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에 은희는 무서워 떨고 임신 중인 지숙이 기침을 하자 서로 몸을 감싸며 추위를 견디어내고 다음날 휴게소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소목장한 절에 다녀오던 영선이 그 휴게소에서 기우 가족을 다시 발견하고 처음에는 어디를 다녀오다 만난 것으로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2만 원만 구걸하는 모습과 딸 은희와 아들 태기가 숨바꼭질을 하다 트럭에 칠 뻔한 위험한 상황에 구해주고 기우에게 쫓아가 따지자 자신을 모른 척하는 기우를 경찰에 신고하는데 놀란 기우 아이들은 함께 고속도로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 기우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 우리 가족을 왜 건드리냐며 영선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작을 일으키자 아이들은 아빠 또 왜 그러냐는 울음을 터뜨리고 아내 지숙은 기우를 끌어안고 그만하라고 울부짖는데 그 전부터 자주 있어왔던 발작으로 보여집니다. 가수 적재가 부릅니다. 너나 나나. I still remember the Han River Park, people dancing to the tunes, and all the people they sang along to their favorite music too. 우리 오랜만에 여길 오네. 참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 그러게 우린 어쩜 신기하게 참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참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 너나 나나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어쩜 똑같아.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수많은 행복 수많은 얘기 그 속에 우리 내 작은 바람 너와 아픈 거랑 늙어도 우린 철들지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가끔 내 생각만 좀 하면 돼. 그러면 돼. 우리 오랜만에 여길 오네. 참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 그러게 우린 어쩜 신기하게 참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 우리 오랜만에 여기에 오네. 참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 전화 나는 괜히 너를 보면 참 이상해. 뭔가 마음이 짠해.
나나나나 참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 너나나나 형이 나나나 너나나나 어쩜 똑같아.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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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출동한 경찰의 조사와 CCTV를 확인하여 수배가 되는데 다음날 휴게소에서 검문을 당한 기훈은 도망을 치지만 결국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고 맙니다. 상습적으로 2만 원을 빌리는 것은 이미 여러 건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영선은 피해자로 경찰서로 출두하게 되고 기훈은 CCTV 영상의 증거와 양평동 재개발 사기 사건으로 이미 수배 중이어서 상습 사기로 긴급 구속되고 맙니다. 경찰서를 나가던 영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지숙과 아이들을 지나치지 못하고 차에 태워 가구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소파를 보고 좋아하는 태기와 은희에게 삼겹살을 구워 먹이는데 정말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영선은 임신한 지숙에게도 쌈을 싸주며 어색한 분위기는 금세 즐거운 식사가 됩니다. 얼마 후 지숙과 아이들은 고나게 잠이 들고 다음날 남편 도환과 직원 티벳 외국 노동자에게 지숙 가족을 소개하고 같이 가게에서 살기로 했다면서 먼저 9살 은희가 그를 모르는 것을 알고는 학교에 보내려고 학용품과 태기 장난감을 사오자 은희가 너무 좋아합니다. 지숙도 가게 청소를 덮고 영선은 은희에게 기억 니은부터 가르치며 서로 조금씩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영선의 남편 도환은 막내 태기가 짜장면을 먹으며 입가에 묻은 짜장을 휴지로 닦아주는 친절을 베풉니다. 다음날 지숙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진찰을 가는데 아이는 건강하지만 거꾸로 들어서 있어 조산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막내 태기는 남편 도환의 가구 배달을 따라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발목을 겹치려는 사고를 당하자 영선이 남편에게만 화를 내자 도환은 지숙과 아이들을 내보내라며 당신은 떠나보낸 우리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면서 속을 긁자 영선은 그러면 당신이 나가라고 합니다. 한편 경찰 유치장에 있던 기훈은 갑자기 발작을 하며 거품을 물고 쓰러져 경찰을 유인해 유치장을 탈출해서 경찰서 밖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가수 오현란이 부릅니다. 나 때문이죠. 나도 어려워져요. 이러지 않으려고 나를 달래왔는데 눈물이 또 넘쳐서 그댈 힘들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열이 나네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감기예요. 바람이 너무 차
가구점에서 지숙과 아이들과 함께 하룻밤을 자게 된 영선은 안에서 자니까 허리가 편한 게 뭔지 알 것 같다는 지숙과 나도 지금이 좋다는 은희의 말과 아빠는 언제 오냐는 막내 태기에게 백밤 자고 온다며 숫자를 세는 은희의 목소리를 자장가로 삼아 모두 잠이 듭니다. 그 시각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남편 도화는 TV에서 양평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2억 원을 지급 판결 났다는 보도에 옆 테이블 손님들이 세상이 비쳐 우리 세금으로 주냐며 욕을 하자 시비가 일어나 싸움이 납니다. 경찰서를 탈출한 기우는 배고픔에 떡볶이와 어묵을 파는 가판대에서 운전 취식을 하고 도망을 치다 쓰러져서 과거 투자를 하고 동업을 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던 사기에 걸려들어 공범이 되었고 채권자 일수 조직에게 협박당해 얻어맞았던 기억에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고는 잠이 듭니다. 다음날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다 정신을 차린 기우는 휴게소에서 영선에게 받았던 명함을 생각해내어 주소를 보고 가구점으로 찾아갑니다. 한참 은희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영선에게 경찰서에서 순경이 찾아와 도안이 싸움이나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고 해 왜 싸웠는지 알아보러 가는데 수련원 화재 뉴스를 보던 다른 손님들이 부모들은 보상금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에 싸움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온 지숙은 담당 형사에게 남편 기우의 행방을 묻는데 지금 경찰서를 탈출해서 수배 중이고 자수하지 않으면 더 심각하니 찾아오면 꼭 신고하라고 합니다. 한편 가구점에 찾아온 기우는 딸 은희를 만나 은희가 몰래 가져온 비빔밥을 개걸스럽게 먹는데 은희는 자기가 처음 쓴 글씨를 자랑하자 노트에 지숙에게 전할 편지를 써주면서 아빠를 만난 것은 비밀로 하라고 합니다. 가수 한경일이 부릅니다. 슬픈 초대장. 내 야윈 손 위로 온 초대장 위에 널 데려간다는 그와 네 이름 오래전 헤어지던 날 자꾸 내 눈앞에 스쳐 혼자서도 난 서글픈데 수화기 너머로 젖은 네 목소리 그때 왜 날 보내줬냐고 처음부터 너 사랑했다며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다고 그 많은 사연들 다 버려둔 채로 날 떠난 너였잖아. 지금 그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제 와서 또 바보처럼 흔들려 누굴 위해 돌아와 아픈 가슴 추억으로 달래며 네
가지 않도록 남들처럼 나도 멀리서나마 축하하고 싶으니 부디 가서 영원해줘. 그날 저녁 영선이 자기 아들을 봉안한 절에 다녀와 남편 도안과 하해해서 집에 들어가고 난 후 은희는 엄마 지숙에게 아빠의 편지를 전달하는데 짐을 챙겨 같이 떠날 준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늦은 저녁 반갑게 기우가 찾아오고 지숙은 아이들을 잠재우고 만나는데 갑자기 돈이 든 지갑을 건네며 난 여기서 살 것이라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기우는 지갑을 내던지고 화를 내며 당신 미쳤냐고 하자 오빠가 미친 것이라면서 울먹이며 이젠 예전처럼 못 살고 여기선 모두 잘 지내고 있어. 경찰에 쫓기는 범죄자에게 애들을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오빠만 떠나면 다 잘 될 거라고 무릎을 꿇고 울며 제발 가달라고 애원합니다. 기우는 자괴감에 괴로워하며 떠나버리고 이런 소리들을 자는 척하면서 은희가 모두 듣고 있는데 벤치에 누워 괴로워 울고 있던 기우는 자신의 머리맡에 커다란 배짱이 한 마리가 울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다음날 영선은 남편 도안에게 지숙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아보고 싶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자 도안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 속에 가구점에 여전히 손님들이 찾아오고 지숙과 아이들도 익숙해지면서 은희를 데리고 학교에 찾아가 큰엄마라면서 새학기에 1학년에 입학하기로 하는데 은희도 교실을 둘러보고 좋아합니다. 가게에서 남편 도안은 지숙을 불러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간의 생활을 물어보는데 지숙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일하던 식당에서 대학생이던 남편 기우를 만나 지우를 낳고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우가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 일을 하던 중에 정종만이란 재개발 조합장을 만나 전 재산을 투자했고 사기를 당했지만 공범으로 몰려 도망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폐인처럼 몰골을 한 기우는 대형 마트에 들어가 다짜고짜 우유를 뜯어 마시고 과자 봉지며 물건들을 챙기는데 홍시감을 그 자리에서 마구 입안에 집어넣자 마트 직원들이 막아서고 기우는 수박을 내던지며 도망을 칩니다. 가수 이혜준이 부릅니다. 살다가 한 번쯤. 눈을 감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 네가 보여서 많이 보고 싶어서 I know 다 끝난 일인걸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세상이지만 어딜 봐도 어딜 가도 너는 보이질 않아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난 아직도 그곳에 살아 어디서 그 어디서 무엇 하든지 건강하게
내가 사는 이유인 걸 I know 다 끝난 일인 걸 다른 만남 다른 사람 사랑해도 괜찮아 누굴 만나 뭐가 됐건 너만 행복하면 돼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난 아직도 그곳에 살아 어디서 뭘 하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 아직도 그곳에 한 번만 더 가끔만 마주친다면 꼭 이 말 전해줄 거야 태어나 너를 만나 고마웠다고 잘 살라고 꼭 가구점 직원인 티벳 외국인 노동자 체드는 자기 이름을 묻는 태기에게 영원한 생명이란 뜻의 이름인데 우린 모두 숨에서 나와 숨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이 변하고 순환되는 것이 영원이라면서 같이 숨을 뱉으며 소리를 냅니다. 저녁쯤 영선과 남편, 지숙과 아이들이 가구점 앞에서 상을 차리고 불을 지펴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는데 이때 얼굴에 흑칠을 하고 지불놀이 깡통을 돌리면서 기우가 다가옵니다. 아들 태기가 먼저 발견하고 아빠를 부르고 은희도 다가가지만 불통을 돌리면서 이건 아니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치고 점점 가까이 걸어오는데 아내 지숙도 영선도 막아서질 못합니다. 그러자 직원 채등과 남편 도안이 달려들어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장작불 드럼통이 쓰러져 쌓여있는 가구들에 불이 옮겨 번지자 이를 보고 지숙이 달려들어 끄려 하지만 치마에 옮겨 붙고 맙니다. 영선이 달려들어 치마를 떼어내도 꺼지지 않자 남편 기우가 달려와 지숙을 껴안고 쓰러지며 그 위를 불타는 가구들이 덮쳐버립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날라 끄지만 역부족이고 이후 도착한 소방차들이 물을 뿌려 화재가 겨우 진압됩니다. 그 불탄 가구들이 헤쳐지면서 기우와 지숙이 껴안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는데 위에 있던 기우를 제껴내고 살펴본 소방관이 지숙을 보고는 여기 살아있다고 소리를 치면서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밝아진 영상에 딸 은희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즐겁게 친구와 육교를 올라가다 계단에서 구걸하고 있는 노숙자 아빠를 발견하는데 그런데 다시 보니 다른 사람이었고 동전을 떠어주고 얼른 뛰어 올라갑니다. 가구점에선 지숙이 출산한 아기를 안고 나와 가구 씻는 것을 바라보는데 은희와 막내 태기가 영선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빠, 난 학교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엄마와 태기도 잘 지내고 보고 싶다면서 또 편지하겠다는 은희의 나레이션과 함께 영화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 같았지만 이어진 영상에서 소방차 옆에서 영선과 남편 도안 그리고
은희와 태기가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의 모습은 상상이며 기우와 지숙이 비극을 맞이했을 것 같은 여운을 남기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고속도로 가족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이 우연히 한 부부를 만나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는 휴게소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고속도로 가족이라는 신선하고 흥미로운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텐트로 집을 짓고 밤하늘의 달을 조명 삼아 유랑하는 이 가족의 일상은 언뜻 자유롭고 낭만적인 삶처럼 느껴지지만 휴게소 방문객들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기름값이 없다는 핑계로 2만원씩 빌려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기우와 가족이 우연히 영선과 얽히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기우를 경찰에 신고하여 기우와 가족은 헤어지게 되고 영선은 지숙과 아이들을 거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새로운 일상이 주는 작은 행복에 차차 적응해 가던 것도 잠시 우연한 만남의 작은 불씨는 기우의 돌발 행동을 불러일으켜 점차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비극을 맞게 됩니다. 각자의 사연을 아는 채 갈등하고 변화하는 인물들과 두 가족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며 다채로운 감정의 파문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드린 한국 영화 고속도로 가족이었는데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갈 수 없어 위험한 길 위로 내몰린 사람들에 관한 영화는 누군가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처럼 보이는 그 삶은 자유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차들이 위험하게 지나가는 차도와 인도 사이 좁은 갓길을 따라 줄지어 걷는 모습은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한편 차마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 낯선 이에게 손을 내민 영선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이고 누군가 쓰다가 내놓은 가구를 일일이 씻고 윤을 내며 새로운 쓰임새를 찾아주는 동시에 사회적 재난으로 아들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이상문 감독은 타이로 사회의 안전망 바깥에 놓이게 된 사람들과 거대한 슬픔에 못 박힌 채 같은 시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 위에 한 줌의 흙과 따뜻한 볕만 있다면 싹을 틔울 수 있는 민들레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유랑하던 한 가족을 품에 안고 희망의 꽃을 피우며 차가운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영화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자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다는,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가수 폴킴이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마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좀 달새가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